지중해와 비슷한 지형이었던 영산강하구는 고대 마한 시대부터 다양한 문화와 물자가 이동하는 수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였던 이곳에 수군기지가 들어서면서 공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영산강하구 일대는 과거 거대한 만으로 형성된 지형이었습니다. 나주 보감리 반남면 일대, 영암 지역에서 발굴되는 유물과 유적들의 분포를 볼 때 수운교통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었으며 네트워크의 중요 거점 역할을 해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지형과 바다가 만나는 형태였으므로 하천과 해양이 만나는 이곳을 대표적인 목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한자의 음차를 통해 형성된 명칭이 목포라는 이름의 시작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태봉국의 장수였던 왕건은 함대를 활용하여 이곳을 거쳐 나주를 점령하게 됩니다. 나주는 고려왕조의 외가이자 중요한 호족 세력이 근거하는 도시였으므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나주의 외항이자 길목 역할을 했던 이 일대 중 일부 지역은 이후 외구의 침략을 피해온 영산도 주민들이 정착하고 교통의 결절지로 성장하자 영산포로 불리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 외구의 침입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조선 조정은 방어에 유리한 새로운 길목을 선정하고 수군의 주둔지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면서 목포의 위치가 현대의 위치로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세종 14년 목포 만호가 전라수영에 같이 주둔하고 있었고 내륙 깊숙이 있어 신속한 방어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의논 끝에 전라수영은 현재의 목포 일대로 이전하였고 목포 만호가 지휘하던 함대는 주량으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주량의 수군기지는 목포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다른 지역의 지명으로 이곳을 지칭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따라 1년 만에 목포라는 이름은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 21년 만호동 일대에 새로운 수군기지가 설치되었고 이곳에서 목포라는 이름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 지역은 당시 무안현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양 6년 후 인접해 있던 전라수영이 주량, 현재의 우수영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만호가 독자적으로 관할하는 수군기지가 됩니다. 만호는 약 1만 호의 주민들을 다스리며 수호할 수 있는 정도의 관직을 의미합니다. 현재 만호동이라는 지역의 명칭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유달산에는 봉수대가 설치되고 새로운 수군기지는 두 개의 해안 사이에 위치한 언덕에 자리 잡습니다. 해안가에는 전선을 정박하였으며 기지의 사령부는 해안과 내륙의 각종 물자를 운반하는 수운교통 흐름을 지켜보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이순신 또한 일본 수군의 눈에 띄지 않고 동태를 살필 수 있으며 동시에 전라도 내륙을 함께 방어할 수 있는 목포진과 인접한 고화도의 임시 통제영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력이 빠르게 회복되자 고금도로 통제영을 옮기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목포진은 1895년 폐지되었다가 1897년 개항을 시작하게 되면서 과거의 역할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목포의 개항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라보는 각국의 시선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근대화를 다소 이상적으로 바라보았고 일본은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기반으로 조선을 조사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악원 파천을 근거로 개입을 요구한 러시아도 이권을 얻기 위해 노력했죠. 이 과정에서 조계지는 꽤 넓게 지정되었습니다. 개항도시는 목포진을 중심축으로 하며 좌우측으로 해변이 매립되면서 조성됩니다. 이 지역 대부분은 일본인들에 의해 분양되며 명분상의 조계지가 되었고 일본은 영산강 일대를 통해 쌀을 포함한 다양한 물품을 반출하였습니다. 특히 면화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전부터 목포진의 터를 잡고 살던 조선인들은 거주지를 잃고 터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들은 유달산 자락인 북교동, 죽교동 일대로 이동하여 서로를 의지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목포의 최초 시가지 구조는 노적봉과 목포진을 잇는 중심축으로 한 부채꼴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최초에는 목포진 동측 택지부터 분양되면서 점차 자리 잡게 됩니다. 동측의 각가로는 수정, 영정, 행정, 보정, 축정, 서정이라는 일본식 명칭이 붙여지는데 최초 택지에 대한 주술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명에 이러한 이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수강동, 영해동, 행복동, 보강동, 축복동, 광동 등으로 의미가 풀이되며 명칭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노적봉 남측에 일본형 사관이 건설되면서 중심 가로축이 형성됩니다. 중심 상업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본정통, 경정, 중정, 금정, 유정, 해안통, 항정 등의 지명은 그대로 중앙동, 경동, 중동, 금동, 유동, 해안동, 항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권이 피탈되고 1913년 목포역이 개통되면서 일본인의 인구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쌀과 면화 등 다양한 품목이 모이며 수탈의 기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의 거주지는 북쪽 유달산 자락에 자리 잡던 조선인의 거주지까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을 분리했던 유곽이 금화동 일대로 이동하게 되고 일본인들의 거주지는 점차 확장하게 됩니다. 일제는 호남선이 통과하는 일대에만 매립했던 것을 마저 매립하고 거주지를 확장하기로 합니다. 이곳에 일왕의 이름을 딴 가로명이 붙여집니다. 완충지역이 사라지면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운동이 조직되어 항의하기도 했고 자조적인 한숨이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목포는 항구다는 당시의 한이 담겨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축물을 통해 당시의 공간 구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 중심과 부유층의 공간, 상권과 금융이 집중된 가로등에서 건축물 특징과 차이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일본 영사관으로 건축되었다가 목포구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호텔 델루나로 쓰였던 건물이 남아있고 후면에는 태평양 전쟁의 흔적인 방공호가 남아있습니다. 본정통에서 목포역까지의 가로에는 금융기관의 건물과 상업가로가 남아있으며 금화동에는 유곽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부유층의 흔적과 서민의 흔적, 그리고 조선인의 흔적들이 모두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해방 이후 목포는 경부선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과 국제정세가 맞물리면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용토지가 부족했기에 주변 간석지를 추가로 매립하면서 시가지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영산강 하구둑을 조성하면서 영산강 하구의 간석지는 대부분 육지가 되었고 대불국가산단, 하당지구, 남학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바다였던 공간은 강과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영산강 하구둑은 길목으로서의 목포를 종착지로서의 목포로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선박이 점점 거대해짐에 따라 신항만들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해안 지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영산포 일대가 해안과 내륙을 잇는 길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상업이 발달했고 나주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 더 넓은 바다와 접해 있었던 이곳의 근대 도시가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더욱 발달하자 대형 선박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항만이 건설되면서 성장이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운교통의 중심축이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 빠르게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목포는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되어 활기를 잃은 공간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역사도 묵묵히 품어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먼 과거 영산강의 문화를 대항해 연결해 주던 거점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색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게 되자 사막도 복원과 관광개발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갈등은 지역이 성장하거나 새로운 자원이 발굴될 때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지역에서 정체성을 살리려던 활동들이
과도한 욕심으로 다시 쇠퇴하는 광경도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공간에서 뻗어나온 문화를 전달했던 목포는 다른 것들을 포용하며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본래의 의도를 꾸준히 준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매력이 돋보일 수 있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일, 서로를 연결해주는 길목이었던 목포에서 기대하게 되는 이유입니다.